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교시는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건 용어를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죄송합니다. 여기죠. 복합 개념을 먼저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우냐면은 복합 개념을 배웠고요. 이번에 할 건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해야 됩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자, 우리가 이제 이거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나오면은요. 이거는 그냥 암기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은.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 하로 잘 내요. 그래서 이제 외우는 거 좀 알려드리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을 또는 토지를 토지는 이제 자연의 일부이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고 위치고 환경의 개념이 있어요. 토지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 그래요? 자공위환. 보통 이렇게 외워요. 자공위환. 토지는 자연의 일부분이고 3차원 입체 공간이고 위치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환경으로서 성질이 있어요. 그러면 자공위환. 이거는 어떤 개념이에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이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인데요. 이제 우리가 토지 또는 부동산은 생산 요소이며 소비재이며 상품과 동시에 자산이고 자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했을 때를 무엇이라느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생소한 상품이다. 어디에서? 산본에서. 여러분, 이제 안양에 보면 이제 뭐가 산본이 있잖아. 이렇게 평촌 옆에 산본이 있죠. 산본에서는 생소한 상품이다. 그래서 생산 요소, 그다음 소비재, 상품, 자산, 자본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부동산을 일종이거든요. 이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뭐 이렇게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이나 또는 중개사법 배우시면 돼요. 1차만 하는 분들이라면 이제 민법 배우시면 다 알아듣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법률적 개념이다. 그러면 이제 협의, 이게 좁은 뜻이라는 거예요. 협의라는 건 좁을 협자의 뜻, 의자. 좁은 뜻 또는 민법상의 부동산 하면 이제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있고요. 광이, 넓을 광자의 뜻, 의자예요. 넓은 뜻의 부동산 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에다가 준부동산까지 합친 거예요. 요건 전부 다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이 두 개는 이렇게 외우시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바로 나와요. 제가 소개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거든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래서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지워야 되겠네요.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복합 부동산하고 이 오타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타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를 지우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여기 지우셔야 돼요, 이렇게. 복합 부동산입니다. 복합 뭐라고요? 부동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 방금 했잖아요. 이게 이제 복합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합 부동산하고 그 다음에 복합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완전히 다른 말이라는 거죠. 자, 보면 여기 차이점 뭐예요? 개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이건 복합 부동산이고 지금 배우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거 삭제하셔야 돼요. 이거 삭제. 그래서 복합 부동산. 자, 그러면 이제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게 뭐죠? 지금 방금 배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하고, 복합 부동산은 이제 완전히 다른 말인데 뭐냐? 이제 읽어드릴게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 마치 하나로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를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이라고, 죄송합니다.
이걸 뭐라 한다? 복합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복합부동산이라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이게. 자, 말 그대로요. 토지와 건물이죠. 토지와 건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토지와 건물. 근데 이거 복합부동산 나오면은 주로 나오는 게 이제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 우리가 이걸 설명하면 또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있고, 단독은 다시 다중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지금 처음 소개하면 또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복합부동산 하면 단독주택 생각하시면 돼요. 단독주택. 그럼 단독주택은 어떻게 등기부가 이제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은 자, 단독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다 외우셔야 되는데 단독주택이 있고요. 단독은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 잘 써야 되겠죠. 다중주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단독, 다중, 다가구가 단독주택이에요, 이게. 이게 이제 그 건축법에 의한 분류인데,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단독주택은 다시 단독이나 다중이나 다가구 주택은 어떻게 되어 있냐. 등기부를 보게 되면, 토지 등기부가 있고요. 건물 등기부가 이렇게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등기부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따로 있어요. 그럼 소유자는 당연히 뭐야? 갑이면 이게 갑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건물 등기부를 보면 소유자는 누구야? 갑. 토지 등기부를 보면 어떻게 돼요? 소유자는 뭐야? 갑.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물론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토지와 건물의 이제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시간에 좀 배우세요, 일단. 일단 배우시고, 오늘은 그냥 간단히만 소개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면, 등기부가. 요게 뭐예요? 이렇게 단독주택, 요거예요. 이거를 감정평가에서는 뭐라 하느냐? 복합부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라 표현한다? 복합부동산.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토지와 건물이 각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각각 등기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토지와 분리시켜서 건물만 어떻게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근데 흔히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지만 할 수 있다 이거죠.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따라서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각각 거래의 객체이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거래가 일어날 때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어떻게 거래되죠?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합부동산 나오면은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복합부동산은 어떻게 되나? 복합부동산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얘기고 복합 개념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기술적 개념,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용어만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단독주택 이게 뭐다? 복합부동산이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요거 삭제해야 돼요. 오타예요. 요거 삭제. 복합부동산 이래야 된다 이거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면은 제가 여기 보면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있는데 그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내가 다시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요건 좀 보셔야 돼요.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근데 이제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하는데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을 봐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민법 공부 어느 정도 되면은요, 여기는 그냥 거저 먹는데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협의의 부동산 또는 좁은 뜻의 부동산, 민법상의 부동산. 이제 우리가 좀 공부할 때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용어가 다양하다는 걸 먼저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과목은 전부 다 뭡니까?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전부 다 용어가 통일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학문이기 때문에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용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 좁은 뜻, 민법상의 부동산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해요. 시험에는 이제 뭐 민법상의 부동산이라고 낼 수도 있고 좁은 뜻의 부동산이라고 낼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두루두루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민법상의 부동산이냐? 이제 민법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민법에 보면 물건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물건.
물건이 나오는데 민법의 이제 99조 1항에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그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아닌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닌 거는 자, 용어의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산, 움직인다 동산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법대로 해야 돼요. 따라서 항상 이걸 근거법규라고 그래요. 근거법규. 이 근거법규가 이제 중에 하나하나 배우는 겁니다. 근거법규는 뭐야? 민법이에요. 민법 몇 조 몇 항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부동산이 뭐죠, 여러분?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그 이외의 물건은 뭐야? 동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단 말이에요. 민법에서. 그래서 민법상의 부동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토지 및 그 정착물인데 이게 이제 무슨 맥락이냐? 이제 하나 하면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물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권. 그래서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물권이라는 걸 배워요. 민법 시간에. 물권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래서 이제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고 제한물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제한물권은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습니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이 있어요.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돼요? 지역권, 그 다음에 뭡니까?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 있죠. 지지전이를 하는데, 뭐 지역권, 그 다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게 있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담보물권에는 이제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종류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간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제한물권이라는 건 이제 계약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지역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부동산만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동산 이게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저당권이 있죠. 이 저당권은 부동산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쪽에 와갖고 이쪽에 왔어요. 천천히. 자, 이게 부동산이냐. 민법상의 부동산하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에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냐, 동산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용익물권은 대상이 안 돼요. 동산은. 그 다음에 담보물권 중에서 저당권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부동산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산은 저당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부동산이냐 동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죠. 이게. 그 다음에 이게 공시방법이라고 그래요. 공시방법. 공시방법인데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해야 돼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해야만이 어떻게 부동산은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된다든가 저당권이 설정된다든가 이렇게. 그런데 동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공시방법이 점유 또는 인도예요. 이렇게. 점유 또는 인도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예요. 다르죠, 이렇게. 처음 공부한 분들은 알쏭달쏭하죠. 그럴 겁니다. 근데 이거 갖고 막 이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 다 배워요. 그러니까 그냥 뭐 지금 들어놓고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냐 동산이냐에 따라서 어떤 공시 방법과 그 다음에 이 적용되는 법규가 적용되는 권리가 달라지는구나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위주로 가는 거죠. 자, 이제 됐습니다. 이거 지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토지는 뭐냐? 토지 앞으로 토지 많이 나오는데요. 토지는 지번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땅은 다 지번, 땅의 번호입니다. 땅지자의 번호 본자니까 모든 땅은 번호가 있어요. 사람은 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주민등록 번호가 있잖아요. 똑같이 땅도 뭐가 있어요? 지번이 있어요. 지번이 부여된 한 필지예요. 요거 한 필지라는 건데 여기 한 필지 나왔죠? 공부라는 게 뭐냐면 공적인 장부. 공적인 장부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등기부. 그다음에
토지대장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대장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등기부나 토지대장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공부라 그래요. 공적인 장부. 그럼 이 공부상에 등록된 한 필지를 우리가 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는 다 뭐가 있어요? 지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번을 모르면 토지의 권리 분석을 못 해요. 왜냐? 지번에 의해서 다 분류해 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토지를 거래할 때, 중개를 할 때 뭐야?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지번을 먼저 물어봐요. 지번이 뭐냐? 그러면 이제 지번이 예를 들어서 반포동 100번지다. 그럼 반포동 이제 어떻게 해요? 서초구 반포동 100번지. 그럼 번지 딱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부를 분석을 하면 소유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당권이 설정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의 면적이 어떻고, 뭐 이런 걸 다 분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하면은 모든 법에서 토지하면 뭐야? 지번이 부여된 일필지를 우리가 토지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착물이라는 게 뭐냐? 정착물이라는 건 한마디로 원래는 동산이었어요. 동산이었는데 토지는 그 정착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동산이었는데 토지와 건물에 항구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항구적으로 부착, 정착 같은 말이에요. 부착 또는 정착되어서 부동산의 일부가 된 물건을 우리가 정착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토지나 건물에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와 건물에 항구적으로 붙어 있어요. 항구적으로. 토지에,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토지에 항구적으로 붙어야 돼요. 그럼 항구적이라는 건 뭐예요? 반대말이 뭐냐면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정착, 붙어 있는 거는 붙어 있다 이 뜻이에요. 정착. 그건 동산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토지에, 더 세밀하게 하면 토지에 항구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아닌 것이, 다시 말하면 동산이 토지에 항구적으로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야? 토지와 분리시킬 수 없잖아요. 건물을 어떻게 분리시킵니까?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토지에 항구적으로 붙어 있는 물건들을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정착물이라고 해요. 토지와, 그래서 토지 및, 토지라는 건 뭐죠? 여기가 반포동, 지번 100번지. 한 필지죠? 토지는 한 필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착물, 항구적으로 토지에 붙어 있는 거. 그럼 대표적인 그 정착물이 뭐야? 건물입니다, 건물. 건물이 대표적인 뭐야? 정착물이에요. 정착물 중에 대명사가 뭐야? 건물이 돼요. 그럼 항구적이기 때문에 여기 항구적으로 붙어 있으면 이건 정착물이에요. 만약에 여기 뭐가 있냐면은 건물뿐만 아니라 여기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정원수가 있다 이거예요. 정원수가. 나무가 있죠. 이것도 항구적으로 붙어 있잖아요. 토지에. 그렇죠? 이게 정착물이 되는 거예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부동산이다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마당에 있는 이 정원수도 뭐가 돼요? 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정착물이냐 동산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건데, 이렇게 정착물로 판단되면, 자, 정착물로 판단되면 이제 정착물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자는 이제 뭐야? 갑입니다. 갑. 이렇게 반포동 100번지 소유자 누구? 갑. 토지는. 그럼 정착물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고 정원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정착물로 딱 판단되면 이거 잘 써야 되겠다. A. 이 정착물로 판단되면 이제 요 권리관계를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권리관계가 누구 거냐 이거죠. 정착물의 누구 거냐 이거죠. 이게 누구 거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 원칙은 이제 토지의 일부가 된다.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토지의 일부가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과 이 정원수는 요건을 갖췄죠. 토지에 항구적으로 붙어 있고, 그다음 항구적으로 붙어 있죠? 토지에 항구적으로 붙어 있고,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뭐죠? 정착물이죠. 토지가 아닌 것이 토지에 항구적으로 붙어 있으면 정착물이니까. 그렇죠? 원칙은 토지 일부라는 게 뭐냐면 이 건물과, 쉽게 얘기해서 이 건물과
요 정원수가 누구 거다? 갑 거다라는 뜻이에요. 토지의 일부가.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민법에선 종속 정착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잘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종속 정착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그럼 종속 정착물이라는 게 뭐냐면 정착물이죠? 이 정착물 누구 거다? 갑 거다. 이렇게 우리가 간주한다. 판단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 건물 갑 거다. 이 정원수 누구 거다? 갑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예외. 예외는 정착물인데도 불구하고 원칙이 토지의 일부인데 갑거인데 이 예외 이 5개의 물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별도의 독립된 부동산이에요. 갑고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이게 이 예외가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나오죠. 여기 디귿번에 보세요. 뭐가 되어 있어요? 디귿번에 보면 지울게요. 자, 디귿번에 보면 민법에서는 정착물을 이제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예외.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 요거 원칙. 그래서 이제 요게 뭐야? 원칙이고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게 원칙이고 독립된 부동산이 뭐죠? 간주한다. 이건 예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리을본 보세요. 정착물 중 토지의 일부는 소유권에 귀속되고 토지 소유권에 귀속되고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물건은 각각 소유권의 대상이므로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한다. 이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자, 이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스몰 a가 있고 스몰 b가 있는데 스몰 a는 뭐냐면 이건 전부 다 정착물이고 원칙이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가 원칙이니까요. 근데 요 5개만 알면 돼요. 그래서 건물,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된 임목, 명인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그 다음에 미분리가실, 그 다음에 농작물. 요 5개는 정착물이지만 어떻게 돼요? 토지의 일부이다, 독립된 물건이다. 독립된 물건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드리면 산이 이렇게 있고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들이 이렇게 인목이라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 있는 요 부분이요. 요 부분은 이렇게 이 산이 이제 어떻게 되냐? 토지 소유자는 갑이 되는 거예요. 요 산의 소유자는. 그러면 요 나무들은 요걸 뭐야?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을이 등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임목을 잘 봐야 돼요. 이 땅은, 산은 갑거지만, 요 나무들은 누구 거냐 이거죠. 항구적이죠. 이 나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좀 잘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좀 헷갈리겠네요, 여러분들. 여기가 이렇게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임목이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요 나무들은, 임목들은 누구 거요? 여기 있는 것들은 요 나무들 얘기하는 거 누구 거요? 갑 거요. 이렇게. 근데 요 나무 있죠? 요 나무들은 뭐예요? 을 거예요, 을 거.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했으니까. 재밌죠? 그래서 만약에 을이 이거를 병에게 양도한다. 가능해요. 병에 양도하면 요 나무는 누구 거요? 병 거요. 토지와 분리해서 이렇게 거래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를 뭐라 하느냐? 이거를 독립부동산, 정착물이다. 따라서 토지와 분리돼서 별개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누구 거에 돼요? 을게 돼요. 알았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조금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민법에다가 바뀌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또 더 설명하면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 갑거예요. 근데 원래 요 건물도 갑거였어요. 이렇게. 그런데 요거를 누구한테 이전했느냐? 소유권 이전을 했느냐? 요 토지와 분리돼서 요거를 을에게 매매를 했다 이거예요. 요 건물만. 그렇죠? 그러면 요 건물주는 누가 되는 거예요? 갑이 아니라 을이 되고 토지 소유자는 갑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요 건물은 토지와 분리해서
이게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독립된 부동산이라고 해요. 토지와 분리돼서.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토지와 분리돼서 거래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얘네들은 가능하다 이거죠.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물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와 분리시켜서 어떻게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조금 헷갈린다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편안하게 민법에다 맡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착물이냐 동산이냐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제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가 된 다음에 따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시험에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여기 나왔었어요. 뭐가 나왔냐면, 요 임차인 정착물하고요. 임차인 정착물하고 그 다음에 요 판잣집, 컨테이너 박스, 가식된 수목, 비닐하우스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요거를 좀 설명할게요. 자, 뭐냐 별것도 아니에요. 임차인 정착물이라는 게 뭐냐? 임차인이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물건이에요. 자,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이제 상가를 빌려야 되잖아요. 빌린 다음에 이제 간판을 달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합니까? 선반도 놓고 그 다음에 쇼케이스 집어넣잖아요. 그럼 이건 임차인들이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블라인드 설치할 거 아닙니까? 이거 누구 돈으로 해요? 임차인 돈으로 한다면 임차인이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설치한 물건. 자, 이건 이제 이 물건들은 어떻게 해요? 이 물건들은 항구적이란 말이에요. 항구적으로 부착했죠. 그렇죠? 항구적으로 부착을 했으면 항구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정착물이니까 원칙상 이제 건물주게 된단 말이에요. 토지 일부가 돼버리니까 건물주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래서 비록 항구적으로 부착을 시켰지만 임차인의 돈으로 임차인이 정착시킨 거 아니에요. 부착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거는 정착물이다, 동산이다 이거죠. 동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착물로 판단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임차인이 다 놓고 몸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블라인드나 간판이나 선반이나 쇼케이스가 만약에 싱크대 이런 것도 전부 다 이게 정착물이다. 그러면 이건 토지 일부니까 부동산 일부예요. 그러면 임차인이 방을 뺄 때 그냥 몸만 나오면 돼요. 근데 몸만 나오지 않죠. 다 들고 나오잖아요. 왜 들고 나와요? 그거는 정착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착물이 아니면은 다 들고 나올 수 있죠. 동산이니까 누구 거요? 임차인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라고 해서 이 단어 보고 이거 정착물이다 그러지 말고 이거는 동산이다 그래야 돼. 그래서 다 들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면 원상 복구해야죠. 그래서 인테리어 한 거 다 뜯어내고 선반 다 뜯어내고 간판 띄어내야 돼. 누가? 임차인이. 그래서 이제 그 장사하다가 제 아는 친구가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제 임차인 정착물과 관련된 건데 그 방이동에 그 목자골목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족발집을 했는데 거기 인테리어 하는데 한 1억 들어갔습니다. 1억 들어갔는데 결국 1년 6개월 만에 망했거든요. 그래서 망해서 결국은 다른 분에게 그걸 넘기고 넘기고 몸만 나왔는데 그때 넘길 때 어떻게 넘겼느냐? 그분은 이제 족발집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쓸 거 아니에요.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그래서 그거를 다 뜯어냈어요. 그 1억 들인 거를 다 뜯어내서 원상 회복 시켜놓고 나왔단 말이죠. 이게. 그럼 뭐 1억이 다 날아간 거죠. 이게. 1년 6개월 만에 깔끔하게 말아먹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인테리어 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다 정착물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철거할 이유는 없죠. 그냥 놓고 몸만 나오면 되는 건데 그 동산이니까 내 거기 때문에 임차인 기준이에요. 임차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 되는 거죠. 또 계약서를 쓸 때 뭐라고 쓰느냐?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해야 돼? 해지가 되면은 전부 다 원상 회복 시키는 거를 이제 보통 특약으로 다 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다 선반이니 뭐 쇼케이스니 다 들고 나오거든요. 이거는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이기 때문에 들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결론,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지만 이건 정착물이란 단어가 있지만 정착물이다, 동산이다, 동산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이건데요. 잘 보세요. 판자접이나 컨테이너 하우스 또는 컨테이너 박스나 가식이라는 게 뭐냐면 가짜로 심었다 이 뜻입니다. 임시로 심었다. 수목이나 비닐하우스 이거는 뭐야? 전부 다 토지에 여기 있네요. 토지에 뭐야? 일시적으로 토지에 일시적으로 부착된 거죠. 이건 동산이 되겠죠. 항구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정답이 요 가식된 수목이었어요. 다음 중 정착물이 아닌 것은 그래서 뭐야? 가식된 수목 요거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시적이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는 동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항구적이냐 일시적이냐 항구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붙어 있는 거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붙어 있는 거냐 항구적이면 정착물 일시적이면 동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이렇게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해가 되면 좋은데 만약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 백날 외우고 갈 소용없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요. 뭐 예를 들어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이 외운다 이거죠.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느냐? 이제 이게 개념을 아셔야 돼요. 부동산 학계로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개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거를 외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외우는 거 있잖아요. 뭐 생소한 상품이다. 3번이다. 3번에서 예? 그다음에 뭐야? 자공 위한 이거 외우라 했죠. 이런 건 뭐 외워도 무방합니다. 근데 뭐 토지 및 그 정착물 외운다? 그건 아닌 거고요.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다음에 정착물의 정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법률적인 내용이에요. 지식이고 상식입니다. 법률적인 상식. 그러니까 일단 민법 시간에 배우시면 다 이해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 광해 부동산이 나왔어요. 넓은 뜻의 부동산이라는 게 뭐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에다가 준부동산을 합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준부동산이라는 게 뭐냐?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부동산, 즉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아닌데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거 왜 하는 거냐? 이 저당권 때문에 그래, 저당권. 저당권을 설정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 저당권을 설정하고 싶은데 저당권은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만이 대상이에요. 저당권은. 부동산만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산은 안 된다는 얘기죠.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동산을 부동산이 아닌 것을 부동산이 아닌 게 동산이잖아요. 동산을 마치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그래서 준이라는 게 뭐야? 마치 뭐뭐처럼 취급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이런 앞에 뭘 붙여요? 준을 붙여줘요. 의제한다.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준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마치 뒤에 있는 말을 보면 돼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준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이건 준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아니라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준부동산이 되면은 부동산이 됐으니까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당권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읽어드릴게요. 자, 준부동산이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의 주은하에 취급되는 동산이나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여기 뭐 예를 들면 선박등기법이 이렇게 있는데 선박등기법에 의해서 등기된 선박. 요거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건 토지 및 그 정착물 얘기죠. 부동산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제 뭐 아파트나 또는 단독주택, 상가 이런 게 이제 거래가 된다. 거래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해서 등기해야만이 어떻게 해야 돼요?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잔금을 치르면서 등기 이전을 같이 이거 동시 이행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잔금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 증도금, 잔금이 있으니까 잔금하고 소유권 이전이 동시에 이루어지죠. 보통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쵸? 그래서 등기해야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해야만이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잔금은 갔는데 등기를 안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상식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선박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부동산 아니잖아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산이라고요. 근데 이 동산을 마치 부동산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박 등기법이라고 있어요. 예, 들어보세요. 그래서 선박 등기법에 의해서 원래는 이제 그 동산은 점유 또는 인도란 말이에요. 공시 방법이. 근데 선박을 점유 또는 인도가 아니라 점유한다는 건 뭐야?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해? 제가 이걸 갖고 있죠? 점유. 인도는 넘겨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점유 또는 인도가 공시 방법인데 이 동산은 그런데 선박은 요 선박 등기법이라는 이 법에 의해서 등기를 하면 부동산으로 취급해 주겠다. 그래서 준부동산이다 그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선박 이런 거 기타 등등등을 뭐라고 그래요? 준부동산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임목법에 의해서 등기된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해서 등기된 공장재단, 광업재단, 수산업법에 의해 면허된 어업권, 선박 등기법에 의해 등기된 선박,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해서 등록된 건설기계, 항공법에 의해서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 이거 전부 다 이게 뭐야? 등기, 등록, 무슨 법이냐 모르셔도 돼요. 전부 다 뭐야? 등기나 등록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면허라고 그러죠, 면허. 이렇게 등기, 등록, 면허라는 공시 방법을 갖추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준부동산이 되고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동차도 저당권 설정합니다.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된 자동차여야 돼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등록된 자동차. 등록증이 있죠, 등록증.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뭡니까? 저거기 때문에, 준부동산이기 때문에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등록증이 이제 교부해야 되잖아요. 소유권 이전 나오죠, 거기에.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물건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 준부동산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는 이제 주로 나오는 게 뭐가 주로 나오느냐? 나오는 건 시험 위주니까요. 이게 뭐냐면 여긴 잘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 요거죠. 자, 정착물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정착물은 토지 일부가 이게 원칙이죠. 이게 원칙. 이게 원칙이죠. 얘가 예외죠. 그렇죠? 요거 예외. 요거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착물이냐 아니냐, 동산이냐 아니냐, 동산이냐 정착물이냐 이걸 잘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언급하지만 요게 이해가 되면 오케이인데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민법 시간에 배우면 된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면 이제 토지 용어가 나오는데 이 토지 용어도 이제 우리가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하면은 일단 민법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구나. 근데 토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지번이 있구나. 이렇게. 그리고 정착물로 판단되면 토지 일부가 되는 게 원칙이구나. 근데 건물은 예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 일부다 독립된 부동산이다. 독립된 부동산이다. 건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와 분리해서 거래 대상 될 수 있구나.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이제 생기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토지예요. 토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 토지가 있어야 이제 건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 토지가 없는데 건물이 존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토지의 용어를 보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의 용어는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자, 그래서 보면 제일 먼저 이제 나온 게 택지라는 건데요. 이 택지라는 게 뭐냐? 한문을 이제 보세요.
집택자에다가 땅지자예요. 한마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이걸 택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게 뭐냐? 모든 땅은 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첫째, 집을 짓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집이라는 거 하지 말고 여기서 집이라 하지 말고 헷갈리겠네요. 이 건물이라 하세요. 여기 이게 뭐야? 건물. 건축물 잘 써야 되겠죠? 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뭐라고 그래요? 택지라 한단 말이에요. 택지. 말 그대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자, 그러면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도로가 있어야 돼요. 도로가 없으면 그냥 상식이에요, 여러분. 네, 앞으로. 도로가 없으면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무조건 이제 건축법이니 이런 거 이제 기타 등등 배우는데요. 이제 도로가 있어야 돼. 도로하고 2m 이상을 접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 그럼 건축물을 건축 못 해요. 그래서 반드시 도로가 있어야겠고. 자, 도로가 있으면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건축할 수 있다는 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이용하고 사용할 거 아니에요. 뭐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야? 전기, 가스, 상하수도. 이런 거죠.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뭐라 하느냐? 요거를 기반시설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기반시설. 그래서 전기, 가스, 그 다음에 뭐야? 상하수도, 그 다음에 광케이블 이런 거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전기, 그 다음에 상하수도잖아. 이게 있어야 되잖아.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그래서 결국 이런 기반시설을 이 도로하고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도로와 기반시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1번, 2번을 갖췄다.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택지라 해요. 그럼 택지는 무조건 이걸 도로와 기반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건축이 안 돼요. 할 수가 없고 설사 했다고 해도 그거는 이제 불법 건축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건축물은 팔리지도 않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택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그럼 도로와 뭐가 있다? 기반시설을 갖췄다. 그러면 이건 뭐라고 그래? 택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축물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용도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하면 이제 전체 건축물의 종류가 나오겠죠. 그 주상공 등을 이용되고 있거나 지금 건축되어 있거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땅. 요 땅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택지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얘기죠.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도시 지역은 다 택지예요. 건축물도 쭉 있죠. 그 건축물들의 그 밑바닥 땅을 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택지. 그리고 이제 택지를 조성했다라는 건 건축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건축물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도로와 기반시설을 갖췄다. 그러면 이건 택지라고 그래요. 택지라는 건 현재 이렇게 조성이 됐거나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다는 얘기죠. 있으면 다 그걸 통칭해서 우리가 택지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지 조성 사업이다 라는 것은 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조성을 한다. 더 쉽게 얘기하면 도로와 기반시설을 갖추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지라는 게 있어요. 부지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부자가 별부자예요. 이렇게 우리가 돛자를 핀다 그러죠. 돛자를 핀다. 그래서 별부자예요. 에다가 땅지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펼쳐져 있는 땅. 다시 말하면 어떤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예요. 어떤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그 바닥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부지라 합니다. 부지. 그래서 이제 건축 가능한 토지와 불가능한 토지를 모두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부지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어떤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펼쳐져 있는 땅, 바닥 부지. 이 바닥 토지나 펼쳐져 있는 땅이랑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우리가 그 부지 위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학교 부지, 학교가 있으면 학교 부지, 도로가 있으면 도로 부지, 하천이 있으면 하천 부지, 또는 상가 부지, 아파트 부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근데 건축 가능한 토지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건 얘기해 뭐예요? 학교 부지나 그 다음에 상가 부지나 아파트 부지는 건축 가능하죠? 건축 불가능한 토지도 있죠. 뭐가 있죠, 여러분?
자, 도로 부지나 하천 부지는 불가능하죠. 근데 다 부지라 하잖아요. 결국 부지라는 것은 포괄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가능하거나 불가능해도 불가능한 토지를 모두 포함해서 어떤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땅이다. 그럼 전부 다 우리는 부지라 한다. 그래서 이제 택지가 있고 그 다음에 부지라는 말이 다른 말이죠. 이게. 그렇죠? 어떤 용도로 제공되고 있으면 그 바닥 토지는 부지가 되고 주상공 등으로 건축 가능하거나 현재 건축물이 있으면 그건 택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후보지와 이행지가 나오는데 요건 조금 헷갈릴 거예요. 후보지, 이행지는 잠시 쉬었다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쉬겠습니다.